네, 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의 체질 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질학적으로 풀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상체질이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본인 체질을 궁금해하는 초대 손님도 모셔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사상체질과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그 마지막 시간은 바로 태양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태양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지요. 취업 대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은 많은데 함께 할 사람, 즉 쓸 사람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 체질에 맞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지요. 아무리 내 체질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해도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체질에 맞는 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학습을 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올 겁니다. 태양인 이재마 선생님은요. 사람은 각기 다른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질병에 따라 처방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했지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모사기, 체형기상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직업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내 기질이 안 맞거나 사회적 시스템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 체질에 대한 특이성,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꾸준히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한테 기회가 와서 분명히 업무 성과, 업무 효율의 에너지는 2배, 아니 10배 이상으로 빛을 발할 날이 올 겁니다. 사상체질과 직업편, 오늘 태양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자, 태양인은요. 급박지심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직관적 판단이 설 경우에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믿음 하에 이때부터 그것을 당장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 급박 충동에 갇히기 때문에 항상 태양인은 급박지심을 경계해야 될 체질이고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지도자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착하고 악한 것을 쉽게 파악하는 재주도 가져 있는 게 바로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친화력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는 편이지만 타인이 자신을 속였을 경우에는 참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태양인의 강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벽한 일처리로 완벽함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뛰어난 직관력과 창의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승부욕도 굉장히 강한 게 바로 태양인의 모습인데요. 좋게 말하면 선의의 경쟁이고요. 또 나쁘게 돌려서 말하면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게 바로 태양인의 큰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양인은요.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에 이르기를 사상인 한 명의 희노애락의 본성은 천만인이 감내해야 할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태양인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살질성인의 본성인지 분노의 표현인지를 잘 파악해야 될 것인데요. 태양인의 가장 큰 능력은 어려운 일도 간략하게 조절을 해서 쉽게 표현해 준다라는 것이 태양인의 가장 큰 무기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액션보다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책략을 세우는 것이 태양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의력이 뛰어난 태양인은요, 뛰어난 두뇌 발달로 인해서 창의적,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꾸미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일에 굉장히 적합한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인은 보통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달리 비범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4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것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태양인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지식 기반의 IT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게 바로 태양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요. 사무적인 일에도 적합하고요. 수에 대한 개념이 빨라서 계산 능력이 요구되는 일에도 적합한 게 바로 태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태양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청각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 및 가수들이 태양인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사적 인물로 봐서도 태양인이 천재형 태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토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4차원이고 천재형, 이해가 될 수 없는 비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태양인에 많습니다. 특히 태양인은요, 영웅심도 있기 때문에 직업 군인이나 경찰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영향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전달하면 좋은데요. 간혹 태양인은 독재를 하거나 독선주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실제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습니다. 태양인 대통령이 몇 분 계셨지요. 그런데 대부분 말로가 좋지 않았고요. 대부분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나 태양인들이 대부분 독선을 했고 대부분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았던 그런 역사적 일들도 굉장히 많다. 이게 태양인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인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비범하기 때문에 과학자, 군인 또는 천재형 발명가, 작곡가, 가수, 전문 스포츠인, 정치인, 연예인 또는 벤처 사업가, 기획 마케팅, 미용사, 연구원, 법률가, 행정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태양인한테 가장 적합한 직업은요, 바로 연주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인은 태음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입니다. 폐대 간소, 폐의 기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태양인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드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성악가나 작곡가, 훌륭한 연주가들을 보면 대부분 태양인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가 좋고요.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학자 및 발명가, 학자 등 분야에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태양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태양인은 추진력과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틀에 짜여진 일보다는 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꾸미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 좋고요. 몸으로 직접 뛰면서 그 성과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좋지만 다만 밀어붙이고 또 독재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고 고용주 입장이라면 그런 태양인의 씀씀이를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인도요, 피해야 할 직업이 있습니다. 태양인은요,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머리, 목이 발달되어 있지만 허리와 다리 근육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이 심한 직업은 피해야 될 직업이고요. 또한 태양인은 제때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식사를 거르는 일, 그런 직업을 피하는 것도 좋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도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래 서서 하는 일은 더더욱 피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속버스나 이런 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그 운전사를 보십시오. 저도 강의를 다니느라고 전국을 다니지만 태양인 운전사는 전 여지껏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인은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직업은 어떤 체질이 많을까요? 바로 저같이 생긴 태음인과 또 소양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봐서라도 태양인은 운전을 하는 전문 직업하고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근이 많은 직업도 필요치 않고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잖아요. 회식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로비를 하던. 그런데 태양인은 폐의 기운은 좋으나 간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술자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태양인은 이렇게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밥을 굶거나 오래 서서 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한 노동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몸으로 또는 머리로 기획을 하고 창의를 해서 업무 효율을 내고 성과를 내는 것. 그러면 반드시 2배, 아니 10배 이상의 효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태양인의 이런 습성을 잘 아시고 그런 일에 적합한 일을 시킨다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체질이 바로 태양인이기 때문에 태양인의 그 놀라운 그 비범한 능력을 썩히지 마시고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태양인에 관련된 직업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태양인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체질이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태양인은 그게 더 심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해서는 태양인에게 있어서는 업무 효율도 안 나지만 결국 몸을 상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태양인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봐서도 태양인의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태양인들은 앉아서 기획을 하고 또는 창의적으로 생산을 개발하는 일에 연연을 하셔야지 밖에 나가서 화려한 액션을 하고 화려한 영업보다는 새로운 일, 결국은 기획하고 작전을 짜서 액션을 할 수 있는 소양인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것, 그리고 관리를 잘하는 태음인한테 일을 맡기는 것, 이런 일에 능하기 때문에 태양인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태양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좋은 일만 골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태양인에 맞는 일을 반드시 하시려면 먼저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에 맞는 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그 일을 찾아서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고 다른 체질에 비해서 태양인은 업무 효율, 업무 성과를 반드시 2배, 3배 이상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인은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태양인이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인들을 쓰실 때에는 그 비범함을 썩히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고용주의 업무 효율, 업무의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사상체질과 직업 4편의 방송을 모두 했는데요. 사상체질과 직업, 태음인의 직업, 소양인의 직업, 소음인의 직업,
태양인의 직업 이렇게 네 가지 체질에 따른 그 유형에 따른 직업 선택을 이야기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쉽게 또는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모던 사회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체질에 따른 직업 선택을 반드시 하셔서 여러분의 취업과 또 고용주의 업무 효율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용인 수지에서 온 행복한 엄마 배정자 강사라고 합니다. 네. 강사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행복한 엄마? 네. 앞에 수식어가 붙네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제 고대 명강사 최고위 과정을 나왔어요. 그때 강의 내용이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자녀를 키우는 법,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 닉네임이 행복한 엄마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사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업무적인 일에 치여서 건강이 해칠 경우가 있잖아요. 네. 평상시에 건강관리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챙기시는 운동법, 특별히 먹는 음식, 특별한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1시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좀 이제 스쿼트나 플랭크나 크런치를 섞어서 또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팔굽혀펴기 또 이렇게 이제 근력 운동도 섞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몸이 좋은 조타법 있죠. 조타법도 하고 또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혀 운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저희 집 앞에가 약간 실개천이 흘러요. 그래서 실개천에 이제 이렇게 걷기. 그럼 요즘 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막 벚꽃이니 수양버들이니 막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보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계절에 정말 아름다운 운동법인 것 같아요. 지금 실개천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꽃도 이야기하셨는데 뭐랄까요, 나가서 하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면서 봄의 에너지를 듬뿍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벚꽃이 요즘 예쁘죠. 막 꽃 하나가 왕관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 오늘 그렇게 훌륭한 일도 하시고 건강법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도 하시는데 사상 체질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혹시 체질을 좀 아셨나요? 알고 어떠실까요?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그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음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인 같지는 않고 좀 응인 같은데 이제 소음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신 거죠? 어디 가서 진단을 받거나 검진을 받고 감별을 받고 이런 건 아니시고. 특별히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추측으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니까 체질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가 대부분 이제 중년이 되시면 뭐랄까요, 이제 노화 현상도 일어나고 봄에 대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체질에 대해서 궁금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그런 내용 때문이라면 정말 잘 문의를 해주셨고 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상체질 감별을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이것 때문에 너는 소음인이다 또는 태음인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네. 체질 감별은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링 테스트, 그러니까 바이 디지털 오링 테스트라고 네. 하는 법으로 간단하게 체질 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체질 감별을 지금부터 할 텐데요. 체질 감별법은 많습니다. 네. 진맥을 하고 놓거나 또 침을 놓고 또 뭐 펜듈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배정자 강사님의 체질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손을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네. 자, 여기는 좀 구부려 주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저기 있는 약재를 저 손바닥에 올려놓고 네. 예, 힘을 준 상태에서 이걸 뜰 거예요. 네. 근데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버티시면 되는데 어떤 거에는 힘을 더 주고 네. 어떤 거에는 힘을 덜 주고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일정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약재는 모가라는 약재인데요. 네. 이게 태양인한테 에너지가 강하게 발휘하는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저 약재를 올려놓고 오링 테스트를 했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태양인의 기질이 많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걸 검사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네. 본인들이 의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을 더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두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선은 앞에를 보시면 좋겠게요. 자,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아. 힘이 좀 들어가질 않지요. 금세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이 약재는 모가라는 약재는 예, 아무래도 우리 배정자 강사님하고는 에너지가 안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약재는 바로 인삼입니다. 아. 자, 인삼은 우리 배정자 강사님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힘을 줘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힘이 굉장히 세지네요. 네. 아마 본인도 느끼시는 네. 것 같은데 이 인삼은 아. 소음인의 약재입니다. 아, 인삼이 소음. 얘가 따뜻한 성질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좋은 에너지를 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소음인은 이게 인삼이 잘 맞는데 인삼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소음인이다라고 100%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현재로서는 얘가 잘 맞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얘가 숙지왕이거든요. 네. 숙지왕은 어떤 에너지를 갖는지 한번 볼까요? 자, 힘 주세요. 아, 네, 금세 숙지왕은 떨어지네요. 금방 떨어지네요. 자, 진짜 숙지왕은 신기하다. 소양인한테 에너지가 잘 맞는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양인은 좀 아니신 걸로. 자, 마지막 약재는요. 녹용입니다. 녹용은 우리 배정자 강사님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까요? 자, 힘 줘보세요. 아, 예. 이것도 떨어지네. 이것도 떨어지네요. 아. 이 네 가지 이를 다 해봤어요. 태음인한테 에너지가 좋았던 녹용도 했고요. 소양인한테 좋았던 숙지왕, 또 태양인한테 좋았던 모가도 해봤는데 이 세 개의 약재는 잘 떨어지고 네. 제일 셌던 게 바로 인삼. 네. 네. 아마 인삼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을까. 아침에도 인삼을 달여서 먹고 아, 왔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소음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인삼에 대한 이야기, 또 소음인에 대한 이야기 네. 앉아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소음인으로 판명을 받으니까 어떠세요? 소음인이라고 정말 확신이 드십니까? 네, 막연한 추측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인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떨어지고 나머지 세 개를 했을 때는 힘을 줄라 그래도 그냥 네, 어이없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만 네, 갖고 그러니까 소음인, 신기해요. 태음인 네.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 이게 무시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이게 반드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네. 체질 감별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진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자, 이렇게 소음인이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네. 아까 운동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좋아하는 음식, 뭐 잘 챙겨드는 음식,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챙겨 먹는 게 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선 중에서 구이를 좋아해요. 아, 구이를. 그래서 예, 이제 예. 조기나 갈치 이렇게 이제 비린내가 안 나고 예. 이렇게 항상 좀 잘 먹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이렇게 식탁에 올라오고 또 비빔밥도 잘 먹고 이제 뭐 꽃게찜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또 이제 새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소민들은 사실 아까 비위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네.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이라든지 혐오스러운 식품 내지는 이런 비위생적인 식품은 잘 못 드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갈치하고 아까 조기라고 조기, 예, 하셨나요? 아, 그 갈치하고 조기는 소민의 생선이거든요. 아, 그래요? 바다 생선 중에 몇 안 되는 소민 음식 아. 중에 바로 조기하고 갈치가 들어갑니다. 네. 특히 조기 자주 드시죠? 근데 네, 이 자주 조기가 먹어요. 좀 네. 비싸서 이 비싼 음식을 주로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예. 조기는 비타민 A와 B가 많습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좋고요. 소민의 오래된 설사, 그다음에 만성 위장병 얘도 굉장히 좋고 특히 혹시 좀 몸이 찬 편이신가요? 좀 찬 편이어서 겨울을 별로 저는 이렇게 좀 안 그렇죠. 좋아해요. 그게 보통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 네. 소음인이 그런 증상이 더 심한데 네. 이 조기가 면역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조기가 하고 있고요. 갈치 역시 네. 갈치회가 아닌 뭐 네. 조림이나 특히 무 같은 거, 대파 같은 거를 좀 넣어서 네. 또는 감자 같은 걸 넣어서 졸여 먹거나 이렇게 드시면은 네. 소음인한테 정말 좋은 약이 아닌, 음식이 아닌 약이상의 이 음식이 바로 갈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소음인한테 좋은 거를 네. 이미 이렇게 드시고 있으셨네요. 대부분 또 내가 소음인이야. 그래서 뭘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잘 모르셨다가 소음인이라는 판명을 받고 지난 내 음식들을 돌아보니까 네. 이미 그렇게 다 좋은 음식만 네, 드시고 그렇네요. 있으셨군요. 예. 과일 같은 건 또 어떻게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일을 이제 식전에 이렇게 좀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요. 예, 예. 이제 사과를 하루에 이제 하나씩 먹고 있어요. 네, 예. 자, 근데 식전에 먹으면 과일도 과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이 좀 있으면은 네. 이게 혈당을 좀 올려줘요. 네. 대표적인 과일이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가 그런데 네. 얘가 이제 몸에 좋기는 하나 공복에 먹으면 혈압이 있는 분들은 좀 혈압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혈압은 그래요? 좀 있으신 편인가요? 아니요, 혈압은 네, 정상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혈압이 없으시더라도 네. 공복에 너무 찬 과일을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과는 괜찮아요. 사과는 괜찮아요. 예, 예. 다행이네요. 다만 사과를 드실 때는 네. 껍질을 반드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과는 껍질을 벗기는 순간 먹을 이유가 거의 없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과를 주로 대부분 드실 때 뭐 갈아서 드시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아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네. 예, 예. 근데 아이들 이유식 같은 거 보면은 특히 혹시 또 손자가 손자 있어요. 있으시죠? 네. 그러면 손자한테 대부분 과일을 먹이고 싶어서 과일을 믹서에 갈아서 준단 말이죠. 네. 그때 사과 씨를 꼭 빼셔야 됩니다. 씨는 먹어야 될 씨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씨가 있잖아요. 그래요? 사과 씨는 어떤 분은 이제 사과를 통째로 널어서 가시는데 네. 그래서 이유식으로 아이들한테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과 씨는 꼭 빼고 드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운동이랄지 먹는 거랄지 또 사람은 또 잠자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잘 때 이렇게 손을 좀 올리고 자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이렇게 올리고 자면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어떨까요? 네, 잠자는 게 문제이시군요. 네. 하루에 잠은 보통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평균 한 뭐 6시간 정도. 많이 안 주무시네요. 네. 원래 잠이 없으신 거예요? 일부러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맞추려고 부지런하게 하셔서 그러신가요? 제가 이제 뭐 저녁에 좀 일하다 보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이제 저는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맨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많이. 소음인들은 네. 잠을 좀 주무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광고 카피에 보면 네. 미인은 잠꾸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소음인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잠을 좀 주무셔야 피부 미인도 되고 네. 건강 미인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잠을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아까 손을 이렇게 만세 부르듯이 네. 위로 부른다. 사실 저도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잤는데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자세를 취하고 자는 게 그냥 가장 그게 좋은 거 아닐까? 라고 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주무실 때 웬만하면 손을 네. 올리지 않고 주무시는 거를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손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어디 네. 근골격계나 네. 다른 데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편해. 또 엎어져서 자서 네. 자는 게 편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방법이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또는 네. 반듯하게 누워 자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이제 오늘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것이 괜찮은 또 음식을 먹고 있었고, 또 운동도 뭐 스트레칭이나 걷기 이런 게 이제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이렇게 하면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패턴을 네. 고정적으로 계속 한다면 더 좋겠고요. 네. 운동, 네. 아까 실개천이 흐르는 네. 곳에 걷기를 많이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또 스트레칭도 하시고 네. 또 클랭크도 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네. 플랭크도 하시고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소음인들은 땀을 많이 내면 안 되거든요. 네. 땀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아니요, 땀은 없어요. 예, 원래 소음인들이 이런 분 계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도 나는 물이 안 당겨 이러신 분이 있어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소음인은 물도 잘 안 당기는 데다가 네. 땀도 잘 안 냅니다. 원래 소음인들은 땀을 많이 내면 네. 중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음인의 가장 나쁜 운동 습관이 뭐냐면 땀을 내야만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땀은 곧 열심히 운동한 효과다, 그 증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나는데도 계속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소음인들 과부하 걸려서 쓰러지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땀이 안 났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네. 필수 영양소를 드셔야 되니까 네. 아까 조기도 좋아하시고 갈치도 좋아하시고 네. 또 황태국. 황태. 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황태는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잡혔으니까 북어라고도 하고요. 원래 또 황태의 공식 명칭은 명태입니다. 그러니까 명태를 어렸을 때 잡으면 노가리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근데 이 명태를 한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특히 강원도 쪽에 가면 그렇죠. 네, 네, 덕장에서 네, 네. 말리고 얼리고 하는 과정을 무려 20번이나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황태입니다. 진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정말 좋지요. 그래서 네.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요. 네. 게다가 이 황태가 따뜻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소음인의 위장장애, 네. 혹시 위장장애가 있으시다면 지금 황태 드셨다면 정말 잘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콩나물 네, 좀 넣으시고, 콩나물 좋아하고요. 콩나물 네. 좋아하시는군요. 콩나물, 그 황태에다가 콩나물과 마늘, 파 이렇게 좀 양의 기운이 센 거를 좀 넣으시면 네. 기력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도 네.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네. 거.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정말 고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네. 손자가 네. 있다고 하셔서 네. 놀랬어요. 벌써 이렇게 손자를 보실 나이이신가 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동안으로 네. 보이시고 어려 보이기도 하십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종교 활동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새벽 네. 기도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원래 소음인들은 늦게 자고 늦잠을 자는 게 소음인 패턴에 맞거든요. 네. 물론 종교의 그런 네. 영향 때문에도 있지만 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게 가능하신가요? 저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 한 34년째 아유. 계속
네. 새벽 기도를 하고. 그야말로 그러면 이제 습관이 되셨군요. 네, 습관.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 네. 소음인이 또 유난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네. 자살률이 1위거든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하루에 무려 42명이 자살로 돌아가세요. 진짜 안타깝네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분이 돌아가시겠지만 사실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로 돌아가신다면 진짜. 정말 이게 무서운 건데 네. 안타깝게도 네. 그 중에서 네. 소음인들이 많았다라는 연구 그래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종교 활동을 갖는 게 결국은 내가 외톨이가 안 되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네. 다른 생각을 못하고 네. 내가 한 방향으로만 가서 정신을 잡는 일, 네. 종교활동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또 강사 활동하시면서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네, 예. 제가 이제 영화부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아. 책 읽어주는 백원사님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요. 책 읽어주는 백원사님. 네, 예, 예. 그다음에 또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네. 소음인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기에는 네.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네. 아까 운동하는 것, 네. 먹는 것, 네. 또 다른 취미생활,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 버킷리스트로 이제 시집을 하나 이제 하는 게 꿈인데 올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윤보영 시인한테 요즘 이제 또 시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시 생각을 하고 시상을 뭘 할까 이런 이제 기쁜 마음 또 뭘 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습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소음인들 네. 정말 그 스마트함은 정말 네. 따라갈 수가 없는데 네. 대부분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네. 예능적인 그러니까 네. 큰 액션이 아니라 네.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잘 네. 하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소음인들이 해야 할 영역인 겁니다. 네. 정말 잘하고 있으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궁금한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네. 답변도 드렸는데 네. 결론은 지금 체질에 맞게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체질에 감사합니다. 맞게 네. 그런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음식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는데 네. 다만 소음인들은 네. 소화성 질환 네. 또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네.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불면증으로도 이어지면서 자가 면역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스트레스를 좀 더는 차원에서 네. 지금 하시는 일을 즐기면 다행인데 네. 억지로 하는 일이 있다면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소음인한테 네. 있어서 건강백세를 누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충분한 궁금증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됐습니다. 네. 네.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충분히 대답을 해드렸는데 혹여나 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체질 상담소 이 문을 놓고 하시면 충분하게 또 만날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네. 소음인답게 식단도 좀 짜시고 네. 생활 일과표도 짜셔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바로 브리또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볼까요? 파인애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닭가슴살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훈제로 된 것도 있으니까 훈제를 구할 수 있으면 훈제가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로서는 적상추, 파프리카, 양파, 입이 넓은 청상추 이렇게 준비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재료를 넣으셔도 좋아요. 어떤 분은 당근을 넣는 분도 계시는데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털어서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을 넣더라도 괜찮고요. 어떤 분은 야, 이거 구절판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 재료를 이렇게 또띠아에다가 말아서 먹는 브리또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일은요. 이렇게 또띠아에다가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주는 일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머스타드 소스를 좀 뿌려주고요. 이 또띠아 끝까지 발라주시면 나중에 먹을 때 이게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종 채소를 넣을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의 보고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무려 귤보다는 10배가 많고요. 사과보다는 무려 41배가 더 많은 것이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비타민 C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프리카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소음인과 태음인의 음식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소음인과 태음인들은 그걸 듬뿍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상추입니다. 적상추는 양배추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검다고 해서 적상추입니다. 얘는 당연히 소양인과 태양인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또는 모든 재료를 다 섞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인의 조화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양파 좋아하시잖아요. 양파도 넣으시면 좋은데요. 양파는 URL 성분이 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볶아서 넣는 분이 계세요. 볶으면 URL 성분이 날아가면서 단맛이 나는데 무려 설탕의 50배에 달하는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살짝 볶아서 넣어도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를 넣을 건데요. 이왕이면 이렇게 훈제로 단 닭고기를 손으로 찢어서, 닭고기는 이렇게 찢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찢어서 닭고기를 넣으면요, 특히 이 닭가슴살 부위는 양질의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브리또하고 아주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양념 준비가 다 됐고, 여기에다가 상추를 덮을 겁니다. 근데 상추 끝에가 보면은 이 대가 좀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우리가 숨을 죽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김밥 말아 보셨죠, 여러분들? 김밥 말듯이 말아주면 됩니다. 상추를 좋아하시는 분은 맨 밑에다가 또띠아 위에다가 상추를 깔고 그 위에다가 갖은 채소를 넣고 맨 위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좋지만 대부분 이렇게 한 장만 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김밥 만듯이 말아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빈 공간이 안 생기게 좀 당기면서 강하게 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고 김밥처럼 막 먹는 분도 계시고요. 짧게 서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여기 있는 내용물이 흘러내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들고 먹게 되면은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지만요, 한 끼 식사로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이 브리또는요, 음과 양인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인의 음식 닭고기와 대표적인 양인의 음식 파인애플, 기타 채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음양밥형이 맞은 브리또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평일날 또는 휴일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브리또를 만들어 주신다면 가족의 화합도 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면역을 올려주는 충분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갖은 채소를 넣은 브리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건강 백세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교훈을 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으로 건강 100세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